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지리의 지리 읽어주는 남자 지익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도시와 건축물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아마 친구들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 많은 건축물들 알고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도시, 건축물들을 선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한 도시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요즘 마블 영화 굉장히 많이 뜨고 있고요. 작년에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개봉을 해서 저희도 보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 스파이더맨이 거리를 활보하게 되는데요. 그 활보하는 거리가 바로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이것은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치면서 이동을 하는데 빌딩 사이사이를 이동하게 되거든요. 선생님은 어디에 주목을 했냐? 굉장히 높은 빌딩인 이 빌딩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빌딩은 아무래도 높이가 높다 보니 그 지역의 랜드마크일 텐데요. 이곳은 바로 엠파이어 빌딩입니다. 엠파이어 빌딩은 뉴욕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시를 볼 때 그 랜드마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울이라고 한다면 서울 N타워도 있고요. 또 경복궁 이러한 것들을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프랑스 하면 그렇죠. 에펠탑도 있고요. 또 캄보디아 하면 앙코르와트 이러한 것을 들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볼 텐데요. 우리 뉴욕은 자유의 여신상으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친구들이 못 들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I love 뉴욕이라고 하는 브랜드조차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프린팅된 흰 티를 입기도 하고 혹은 굿즈를, 키링들을 사용하곤 하죠. 그럼 우리 뉴욕은 언제나 이렇게 부흥을 했던 도시였을까요? 아니에요. 과거에 한창 잘 나가다가 도시가 침체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이 도시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도시의 고민 끝에 이 브랜드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뉴욕을 알 정도로 이 뉴욕이 급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 뉴욕은요, 세계에서 큰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경제의 중심지에 해당을 하더라. 우리 월가를 중심주로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소와 다양한 금융 본사들,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분포하면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에 혹은 세계 경제에 감기가 걸리면 우리나라에는 몸살이 걸린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 문화의 중심지에 해당을 합니다. 우리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에 가면 다양한 뮤지컬도 볼 수 있고 연극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중심지에 해당을 하고요. 세 번째, UN 본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치의 중심지이다. 우리 세계 각 의사결정이 UN 본부, 즉 뉴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경제, 문화, 정치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뉴욕과 같은 도시 또 어디가 있나요? 어디 있을까요? 파리. 그렇죠. 우리 파리라고 한다면 예술의 도시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우리 런던, 세계 경제의 중심지에 해당을 하고 도쿄 맞습니다. 우리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서울이요? 서울은 아직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 가능성을 우리가 이바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뉴욕을 받고 도쿄와 런던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우리 아시아의 관광 도시로 꼽히는 싱가포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이 네 가지로 보겠고요. 우리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요. 에펠탑, 그리고 마추픽추, 앙코르와트 친구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중간에 구겐하임 미술관, 이게 뭐지? 선생님과 함께 왜 가져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물이 아니라 도시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뉴욕은 우리 친구들과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의 의미를 음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유롭나요? 선생님 저는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친구들 공부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다.
우리 친구들 자유롭게 공부하는 거다. 그런 생각 갖고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엠파이어 빌딩과 같은 랜드마크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그를 포함한 증권거래소, 다국적 기업의 본사, 은행 본사, 다양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중심지에 해당을 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브로드웨이가 분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뮤지컬들, 여기 보니까 위키드도 있고요. 팬텀, 그리고 다양한 뮤지컬들이 있잖아요. 문화의 중심지에 해당을 하는구나. 그다음 마지막 UN 본부가 위치하기 때문에 세계의 의사결정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경제, 그리고 문화, 정치의 중심지에 해당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도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도시는 여기 시계탑,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 뭐죠? 네, 타워브릿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빅벤 시계탑이었죠. 이곳은 바로 런던에 해당을 합니다. 우리 런던은요, 미안해요. 런던은요, 자, 더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은행의 본사들이 많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손꼽혔는데요. 얼마 전 브렉시트를 선언하면서 EU로부터 탈퇴를 했잖아요. 그에 따라 금융시장들이 EU도 아닌데 여기에 우리가 본사를 두어야 할까? 라는 생각으로 점차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럽 안에서 경제 중심지의 역할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요. 그래도 우리 런던에는 히드로 국제공항이 분포하기 때문에 우리 유럽 교통의 관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의 중심지로서 아직까지는 손색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런던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영국의 평균 집값 이렇게 나와 있고 런던의 집값이 나와 있는데요. 자, 2011년에는 얼마 차이가 안 났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자, 2016년으로 가면 약 2배 이상이 차이 나게 됩니다. 물론 47만 파운드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7억 정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7억이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 런던 같은 경우 영국 그 평균보다 집값이 너무너무 뛰어오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냐면요. 주변 국가 폴란드에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더불어서 에스파냐라고 하는 인근 국가에서 통근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답니다. 근데 이렇게 멀리서 출퇴근하는 거, 통학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고 있냐? 일명 보트피플이 등장하고 있는데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변의 하천이나 개울에서 보트를 띄워놓고 수상생활을 즐긴다고 하는 게 아니죠. 수상생활을 하고 있는 보트피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렇게 개천에 보트를 띄워놓고 일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갬성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선생님은 너무 끔찍해요. 왜? 여기 위에 빨래를 널어놨다가 빨래가 안 마르고 또 눅눅한 걸 경험한다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우스보트가 급증하면서 보트피플이 늘고 있다.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집값이 계속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에 따른 대책과 해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도시로 가보도록 할 건데, 자, 이 국가는요, 바로 기모노, 유카타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동쪽에 위치한 일본인데요. 일본 중에서도 일본의 도시, 도쿄이죠. 자, 우리 도쿄에는 스카이트리라고 하는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파탑인데요. 약 600m가 넘는 높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전파탑이고요. 야경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주변에서 불꽃놀이도 즐기고 떡꼬치도 먹는 그러한 여행을 즐긴다고 합니다. 이런 야경들 굉장히 유명하고요. 우리 도쿄에는 아키하바라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요. 굉장히 전자상가가 많이 분포한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보면 세가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브랜드죠. 그래서 우리 게임기도 많이 살 수 있고 또 닌텐도도 구매할 수 있고요. 여기 보니까 애니 상품들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전자상가라고 합니다.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 동심의 세계로 갈 수 있는
디즈니랜드도 분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사카 같은 경우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일본이 되게 아기자기한 거 잘하는 것 같고요. 디자인과 광고, 이러한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러한 귀여운 뽀짝뽀짝한 경관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쿄도 넘어가서요. 이제 네 번째 도시, 바로 싱가포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싱가포르 이름은 못 들어봤을지언정 이 경관은 아마 봤을 텐데요. 우리 야경으로 굉장히 유명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입니다. 우리나라 쌍용 건설에서 건설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여기 꼭대기에 인피니트 풀이 분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야경을 보면서 수영도 즐길 수 있고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레이저 쇼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보트를 띄워서 불쇼를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황홀한 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곳은 머라이언 파크라고 해서 머라이언 상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경관인데요. 우리 사자의 머리 그리고 인어의 몸통을 하고 있는 머라이언 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증샷을 찍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밤의 야경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고 우리 호텔과 함께 즐겨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여기 마리나 베이 샌즈와 머라이언 파크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유명한 야경 덕분인데요. 그런데 직접 다녀온 현지인들에 의하면 이곳이 더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어디냐면 가든스 바이 샌즈라고 해서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미안해요. 가든스 바이 더 베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붕 없는 식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식물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야경들을 볼 수 있고요. 이 기후에서 살 수 없는 식물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가봤으면 좋겠고요. 이곳 또한 야경을 볼 수 있어요. 밤에 트리쇼를 합니다. 그래서 그 트리쇼들을 꼭 방문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황홀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곳은 가보지 못했는데 앞에 있었던 마리나 베이 샌즈 방문했었거든요. 그때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직접 갔던 사람들이 이곳이 더 아름답다고 하니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이곳은 요즘 떠오르고 있는 랜드마크라고 하는데요. 이 건물의 용도는 뭘까요? 네, 이 건물의 용도는 바로 대학교라고 합니다. 네, 이곳은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교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요즘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이 입구에서 커트를 당하고 들어가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 싱가포르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게 가능했냐? 자, 우리 싱가포르의 위치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이곳 말레이제도 끝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자, 태평양과 그리고 인도양 그리고 이곳에 유럽이 있죠. 자, 이렇게 무역항을 할 때에 그 중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들이 지나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는 지역에 해당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용어가 무려 4개예요.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영어는 필수이고요. 나머지 중에 한 언어를 선택해서 총 2가지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을 배우게 되니까 그 나라의 혹은 그 민족의 문화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도 있고요. 인종 민족의 화합의 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말레이시아에서는요, 어떠한 달력이 나타나냐면 휴일이 굉장히 많아요. 각 종교에서 휴일을 지정하는데 그 휴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힌두교 축제에서도 쉬고요. 이슬람교 그리고 불교 다양한 종교에서 휴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러운 것 같고 우리나라에도 빨리 도입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리틀 인디아, 그리고 차이나타운, 갖가지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두 번째, 건축물 여행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건축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축물 있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에펠탑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자, 높이가 굉장히 높기도 하고 우리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잖아요. 근데 보면 철 구조물로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안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사람들이 전망대도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높은 랜드마크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소풍을 즐기기도 하고 인증샷을 찍으려고 하지만 발 디딜 틈조차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에펠탑은 왜 지어졌을까요? 그냥 왜 지어졌냐? 바로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 건축학자 에펠이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주권을 얻어낸 시민혁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에펠탑은 신기하게도 철을 재료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너무 흉물스러운 거 아니야? 우리 예술의 도시 파리에 저런 철 구조물을 왜 가져다 놓는 거야? 이렇게 비판을 하곤 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랜드마크에 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에펠탑이 지어지기 전에는 대부분 돌로 건축을 했다면 에펠탑 이후에는 철을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펠탑이 철을 재료로 하는 건축의 시대로의 전환점을 열었다.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정도는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건축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축물은 바로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선생님, 저 못 들어봤는데요? 자, 선생님이 왜 가져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구겐하임 미술관은요, 바로 빌바오라고 하는 도시에 지어진 미술관인데요. 이 빌바오는 과거에 철광석을 채취하면서 번성을 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점차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서 철광석 산업이 주눅이 들게 돼요. 그러면서 지역 산업이 침체되고 경제가 침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빌바오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를 다시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하던 찰나에 구겐하임 미술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자, 보면 굉장히 곡선미가 있으면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잖아요. 되게 특이한 건축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굉장히 갖가지의 미술품들이 있는데 선생님 아직 미술의 조예가 깊지 않아서 다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미술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이 미술관이 지어지고 난 뒤에 바로 개장 후 첫 3년 동안 경제적 효과가 약 5억 유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7,500억 원 정도가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도시의 한 건축물이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 그러한 효과를 바로 빌바오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축에 관심이 있다면 이 빌바오 효과라고 하는 이펙트는 한번 머릿속에 꽂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랜드마크를 보거나 혹은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을 볼 때에 이 건축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겠구나. 그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상업시설도 이용하고 이 지역을 먹여 살리겠구나. 이 지역의 경제적인 가치들을 창출하겠구나. 그럼 이곳이 빌바오 효과를 불러일으켰겠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건축물로 가볼 텐데요. 바로 마추픽추에 해당을 합니다. 우리 마추픽추는 어떤 문명인가요? 네, 바로 잉카 문명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남아메리카에 분포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페루와 칠레 사이에 있는 그곳에 접하고 있는 마추픽추, 잉카 문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은 여러분 보면 벌레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돌과 돌 사이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건축물이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축 기술이 굉장히 좋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곳은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구름에 항상 가려져 있어서 발견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이 될 수 있었고요. 자,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가. 바로 이 계단식 밭에서 사람들이 감자도 캐고 다양한 농산물들을 채취하기도 하고요. 또 알파카와 라마와 같은 고산 동물들을 데리고 이제 털을 지어서 가죽옷을 입거나 혹은 고기를 섭취하는 등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네 번째 건축물은 바로 앙코르와트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가본 건축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되는 건축물이에요. 이렇게 열대우림 사이사이에 분포하고 있고요. 이 건축물 외부에 다 열대우림으로 감싸져 있어요. 그래서 마추픽추처럼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건축물인데요. 약 1000년 전에 크메르 왕국에서 지은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이 굉장히 큼지막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러한 조각상들도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다양한 신들 그리고 뱀 모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우리 힌두교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또 크메르 왕조의 다양한 양식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서 코끼리를 통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도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용했을 테니까 얼마나 그 왕조의 왕권이 강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열대우림 속에 사라져간 고대 건축물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동남아시아 혹은 앙코르와트에 갈 일이 있다면 꼭 한번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못을 대칭으로 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이 밑에 비친 탑들까지 여러분이 장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노을이 지게 되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 모습 또한 굉장히 장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건축물 여러분이 나중에 여행으로 꼭 한번 방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도시, 4가지 도시 살펴봤죠? 뉴욕과 런던, 그리고 도쿄, 싱가포르, 그리고 건축물 4가지 뭐 있었어요? 에펠탑, 구겐하임 미술관, 마추픽추, 앙코르와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와 건축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나중에 여행을 한다면 꼭 한번 가봐야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